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수업 실현 관련 영상은 짧게 여러 편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도움이 됐다고 많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기분 되게 좋았거든요.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업 실현이 도대체 뭔지,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뭘 중점에 두고 수업 실현을 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수업 실현도 45점 만점에 45점 만점 받았고요. 일단 수업 실현은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어진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20분간 수업 구상을 하고 20분간 수업 실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조건이라는 거는 학생의 특성, 학습 자료, 제시된 활동, 학습 목표 같은 것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 조건들은 수업 문제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상실에서 20분간 문제지를 보고 수업 실현을 구상하고 구상한 내용으로 20분간 수업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은 1교시 때 썼던 지도안을 바탕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터디에서 지도안 쓰고 구상하고 실현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하시면 좋아요. 지도안 쓰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제가 지도안은 1.37점이 깎였는데 사실 그 지도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거든요, 준비하는 내내.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 조언을 드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도안 쓰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을 예정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특구에 다른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지도안 자료나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서 지도안 자료를 구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선생님들 거 많이 참고했었고, 이제 많이 쓰시면서 저만의 틀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세 분의 선생님들이랑 지도안만 쓰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지도안을 써서 네이버 밴드에 올리고 이제 서로 피드백해주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스터디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수업 실현 스터디에서도 지도안을 매일 썼었는데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지도안 스타일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뭔가 지도안 쓰는 데 있어서 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조건들을 잘 충족시키면서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평가하시는 분들이 지도안만 보고 이제 수업이 상상이 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중점에 두시면서 연습하시고 서로 피드백 주고받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안 시험은 60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런데 연습할 때는 50분에 맞춰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50분에 맞춰놓고 연습하시지는 말고 그 지도안 쓰는 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부터 50분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50분 안에 못 쓴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 상관하지 말고 쓰시는 연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성하라고 나올지 모르니까 학습 목표부터 도입, 전개, 정리, 평가까지 다 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50분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연습할 때 모자라지 않는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이제 좀 긴장되고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되게 많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쓰는 연습도 추후에 익숙해지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교시 때 지도안을 작성하고 그거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수업 실현 구상실에서 제가 썼던 지도안 사본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 지도안 사본이랑 문제지를 주시니까 그걸 보고 구상실에서 20분 동안 수업 구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문제지를 보면 지도안 작성 때도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 수업 실현 때는 조건이 더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들 다 놓치지 않고 구상하시면 되고, 그리고 구상지를 따로 주는 건 아니고요. 문제지가 2장이어서 그 중에 하나 뜯어가지고 반 접어서 뒷장을 구상지로 활용을 했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했냐면 항상 연습할 때도 A4 용지 반 접어가지고 앞에는 도입이랑 활동 1, 뒤에는 활동 2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어서 저는 그렇게 뜯어서 했었던 거고, 그냥 문제지에다 구상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도안에다 구상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구상지라는 게 따로 주어지진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상이 다 끝나면 문제지,
지도안, 구상지를 들고 수업 실현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상지가 문제지 앞장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연습할 때도 지도안을 보고 하진 않았어서 구상지랑 문제지만 들고 했어요. 근데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구상지 보고 해야 되나요? 안 보고 해야 되나요? 하시는데 구상지 안 보고 하시는 게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구상지 보고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구상지를 보라는 게 구상지를 이렇게 들고 수업 시간 내내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수업을 하면 안 되겠죠. 구상지에는 키워드만 적어놓으면 돼요. 제가 빼먹지 말아야 할 그 조건들을 적어놓은 게 구상지거든요. 그래서 구상지는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상지에 도대체 뭘 적어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저는 구상지에 어떤 내용을 적었었는지 말씀드려보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상지 보고 한다고 절대 점수 깎이지 않는다는 거. 구상지 보고 했는데도 좋은 점수 받았으니까 점수와는 상관없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지를 같이 들고 한 이유는 작년 시험에 그림이 4개 나와 있었고 학습 자료 그림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확인하면서 수업을 해야 돼가지고 문제지를 들고 했었고 그 외에는 다 구상지에 적어놓고 구상지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수업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조건들을 빼먹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지를 꼼꼼하게 보셔야겠죠. 꼼꼼하게 보셔서 그걸 이제 수업에 적용을 시키셔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2022년 기출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는 꿈에 그 2차 복귀 게시판에 키위바나나 선생님이 올려주신 PDF 자료를 캡처한 거고요. 선생님 복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면 21년 기출에서 빼먹지 말아야 할 조건은 제가 생각하기에 개별적 수준이 드러나도록 수업을 해야 되고요. 또 모둠 활동 진행해야 되고 자기결정력 증진을 위한 모둠 활동 시 역할이 드러나도록 지도안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이 지도안대로 수업해야 되니까 수업에도 이 부분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를 실현하고 또래 교수가 드러나도록 실현하고 그리고 학생 간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가 촉진하여서 실현해야 되고 또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수업 자료, 컴퓨터, 태블릿 PC, 전자칠판, 의약품 모형 이것들을 한 번씩 꼭 언급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수업 자료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연습했을 때 보통 문제지에 빔 프로젝터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 도우미가 누구죠? 그러면은 우리 지민이가 컴퓨터 화면과 빔 프로젝터를 연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이 앞에 스크린에 잘 보이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전자칠판이 나온 거예요. 전 전자칠판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겠지 그냥 제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수업하면서 여러분 컴퓨터 화면이 전자칠판에 잘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고 자 우리 전자칠판에 나온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다수준 학생들이 보통 AAC를 활용한다고 조건에 나와 있잖아요. AAC를 수업하면서 어떻게 언급해야 되는지 자연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AAC를 가르쳐 볼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냥 태블릿 PC에 AAC 어플이 깔려 있다고 가정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다수준 학생이 태블릿 PC에서 그림을 선택한다든지 태블릿 PC에 나타난 학습 목표를 손으로 가리켜 본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주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깔려 있다고 가정하고 왜냐면 항상 그렇게 수업을 했었을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태블릿 PC는 모둠 활동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모둠별로 조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이 태블릿 PC는 안전 규칙이랑도 연결 지을 수 있거든요. 태블릿 PC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 특성과 수준이 드러나도록 실현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특성이 나와 있어요. 가수준 학생의 경우 4-5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문장 수준으로 말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교사가 질문했을 때 문장으로 대답해 줄 수 있겠죠. 또 학습 목표, 문장으로 된 학습 목표를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을 수 있겠죠.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은 모둠 활동에서 이 가수준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 수준을 보면은 두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단어 수준으로 말할 수 있대요. 이 친구들도 질문을 했을 때 단어 수준으로 대답한다고 가정할 수 있고 이 단어 수준으로 대답한 거를 가수준 학생이 문장으로 보완해서 말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가수준과 나수준 학생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수준, 한음절로 말하거나 AAC 그림 상징을 가리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대요. 이 한음절로 말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을 때 한음절씩 따라해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약품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다영아, 선생님이 말하는 단어를 우리 한 글자씩 따라해봅시다. 의, 약, 품. 오, 아주 잘 읽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제가 뭐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여러분, 우리 그림에 소화제라는 게 써 있는데 이 소화제를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오, 우리 다영이가 지금 그림을 하나 선택해 줬는데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여줄래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친구의 도움이 있을 때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특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가수 중에 친구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 학생과 또래 교수를 연결시켜주면 딱이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수준과 가수준 학생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나수준 학생이 단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나영이가 아주 잘 대답해줬는데 우리 나영이 말을 누가 문장으로 한번 더 자세하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가수준 학생이 나영이가 했던 말을 더 문장으로 자세하게 표현해 준다고 하면은 둘의 그 개별적 수준의 차이점을 수업에서 나타낼 수 있겠죠. 이제 모둠 활동 같은 경우는 지도안에서 또 이제 활동 2는 모둠 활동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지도안에 그렇게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모둠을 구상실에서 구상할 때 미리 나눠요. 그리고 또래 교수에서 그 도움을 줄 학생과 도움을 받아야 할 학생을 같은 모둠으로 미리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둠 이름 같은 것도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보건 수업이면은 건강 모둠, 체력 모둠 이런 식으로 모둠을 나눠놨고 이제 모둠 구성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활동이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모둠 활동을 진행할 건데 모둠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지민아 여러분 우리 지민이가 지난번에 보건 시간에 했던 모둠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 지난번 보건 시간에 했던 대로 건강 모둠과 체력 모둠을 한번 나눠봅시다. 건강 모둠은 이쪽, 체력 모둠은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부끄럽네요. 그리고 뭐 자기결정력 증진 같은 경우는 모둠에서 조사자, 발표자, 뭐 활동지 작성하는 사람 이런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모둠 활동 안내할 때 언급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또래 교수가 드러나도록 실현하는 거는 이제 모둠 활동할 때 순회 지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건강 모둠 잘하고 있나 볼까요? 우리 다영이가 모둠 활동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가영이가 다영이를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가영이가 다영이를 잘 도와줘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영이가 이 태블릿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손으로 가리키면 우리 가영이가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을 활동지에 써줄 수 있어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또래 교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했고요. 학생 간 상호작용 같은 경우도 순회 활동하면서 학생들 활동 언급해주고 우리 뭐 체력 모둠 열심히 협력해서 모둠 활동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순회지도 할 때 그 모둠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언급해주면서 그런 조건들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더 수업을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인데요. 제일 간단하게는 교사가 질문하고 아이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이때 학생들이 항상 정반응만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오반응을 집어넣고 그 오반응을 정반응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풍부한 수업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렇다고 계속 오반응만 하고 그걸 고쳐주는 것보다는 이제 적절한 정반응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교사가 적절하게 강화를 해주는 것을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한테 그 관련 경험을 물어보고 학생이 이제 대답을 하면은 어떤 촉진을 통해서 그 대답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수업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 학생들이 제가 그 수업에서 처음 만난 학생들이 아니라 쭉 수업을 해오던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들과 어떤 유대관계도 형성돼 있고 서로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학생들과의 친밀함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학생에게 제가 약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학생이 약국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맞다. 우리 지민이가 지난주에 조퇴하고 병원에 갔었었죠. 병원 갔다가 약국 갔던 게 기억났었구나. 이런 것들을 뭐 조금 한두 번씩 집어넣어 준다면 수업이 조금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사용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꼭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상을 하실 때 조건들 절대 빼먹지 않도록 연습을 하시고 학생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거는 계속 수업 실현을 연습하다 보면 조금 터득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선생님들 수업 통해서 배우게 되니까 수업 실현도 연습에 굉장히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간이 된다면 구상지에 어떤 내용들을 적는지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